다가오는 총선을 대비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핵심 포인트 몇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알려드릴 게 있는데 광고 같은 겁니다. 좀 부끄럽기는 한데요. 자유시민 교육이 좀 약간 헤비한 내용이고 중국 공산당 선거 조작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부대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와이나스쿨이라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냥 심리학, 사회학 이런 것 중심으로 가볍게 짧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저변 확대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또 상식을 홍보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어렵지 않게 일반 국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내용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와이나스쿨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요. 첫 번째 총선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일은 선거 조작을 막는 일이죠.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 투표 관리인의 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관훈클럽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갖고 또 고무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법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투표 관리인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사 관철된다 하더라도 선거 조작을 막지 못하는 거죠. 역대 일어났던 선거 조작은 전산상의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일어나는 조작입니다. A 후보와 B 후보 이러한 부분에 일정 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그 세팅 값에 의해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발표를 해버리고 난 다음에 표를 바꿀 수 있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법원에서 개표하는데 보면은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표갈이 그리고 통갈이가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그 정황들, 그러한 증거들이 무수히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모두 기각을 시켜버렸습니다. 사후 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그것은 근데 도움이 됩니다. 투표 관리인의 도장을 찍으면 사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조작된 건지 아닌지 이런 것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사후 검증이라는 것은 법원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그 이전에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이 카르텔이 돼서 수사도 하지 않고 법원에서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한다면 사실 사인을 찍는 것 자체가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 선거 조작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 사후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후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선거 조작이 일어나는 나라고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 조작이 일어나지만 사후에 검증 시스템이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선관위에서 이야기한다는 수개표는 수개표가 아닙니다. 사전투표에서 표갈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자개표기에 집어넣고 또 그것을 수개표를 한들 이미 조작된 표를 수개표를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산상에 이루어지는 선거 조작은 투표 관리인의 사인을 찍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후에 검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선거 조작 자체는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양당에 있어서 공천이 누구로 되느냐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나는 무조건 지지를 한다, 이러한 부분은 자유시민의 그 어떤 자세가 아닙니다. 상당히 좀 성인교육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대학생이라든지 청소년 교육을 하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이를테면 천동설을 신앙과 같이 믿고 있다 하더라도 지동설의 증거들을 차근차근히 보여주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게 시간을 주면 대부분 지동설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성인교육에 있어서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지동설의 증거를 보여줘도 그래도 나는 천동설을 믿는다, 나는 무조건 천동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어떤 교육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또 말씀을 드리면 양당이 어떤 사람으로 공천을 하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국힘당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운동권 정치 청산입니다. 운동권이라는 말 자체도 너무 미화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들, 그리고 종중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북한 정권에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들어바치려는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과거 전대협 세대들은 젊었을 때는 대한민국을 북한 정권에 들어바치려 하고 김일성 부자에게 충성 맹세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한총련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총련 세대들은 더 퀄리티가 떨어지죠. 전 세계에서 그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에는 운동권 출신들을 공천하면 안 되는 거겠죠. 동북 세력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종중 세력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던 사람들을 공천을 하면 안 되겠죠. 최근에 전향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향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좌파 종중 세력이거나 종북 세력, 그리고 반대한민국인 사람들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갑자기 전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는 국민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꼭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권력을 나누려 하고 거기에 기생하려고 그러는 것이 전향이 아닙니다. 부끄러운지 알아야죠.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다 돼가는 사람이 광우병 선동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향을 했다 그러면서 불과 2, 3년 전에 동지한테 총을 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국힘당에 그러한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되고 국제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에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특히 이제 전대와 한총련 출신, 그리고 광우병 선동하던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면은 그 자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뭐 학계를 가서 전공 부분에 지식을 쌓았거나 또 실무 일을 했거나 또 공무원을 하거나 그래서 상당히 지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발전을 한 데 비해서 여러분들 운동권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종북 매국 세력이었던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선동을 하고 광우병 선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가서 하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과학자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도 없고 전문적인 정치인도 없나 보다. 탈레반 수준도 못한 저렇게 그 능력이 떨어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 나라에서는 정치인을 해가지고 저런 말을 하지? 혈액 찹니다. 외신 기자, 외국의 정치인들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국회의원들의 퀄리티입니다. 정치인들의 퀄리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힘당에도 들어오지 않나, 이런 거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그 전대협 세대를 몰아내고 한총련 세대들이 들어오는 거죠. 조폭들보다도 못한 수준의 정과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총련 세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폭력, 사기, 불법 자금, 뭐 대부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집시법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 이런 부분들로 그들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군대도 일부러 가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지금 교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대협 세대가 몇십 년 동안 헤게모니를 잡았던 것에서 이제 한총련 세대들이 이재명 옆에 붙어서 들어오려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보면 과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 그 국회에서 보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신들도 이해 못하는 소리를 하고 뭐 이러죠. 민주당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이재명의 사천이고 이재명 호위대로 구성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힘당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운동권 정치를 청산한다고 하면서 좌파를 전부 갖다 놓거나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공천을 하는지 잘 봐야 합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선거, 선거 조작을 미리 대비해서 국민본부를 결성해 놔야 합니다.
선거가 끝나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결성하는 것은 늦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놓고 결과가 분명한 선거 조작이 나오면은 바로 투쟁에 돌입할 수 있고 전 국민 저항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미리 구축해 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개헌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 형태라든지 의원 내각제,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어떤 속방아의 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전면적으로 저항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나서 국민 투표에 붙입니다. 굳이 수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전자개표기를 댈 필요도 없는 거고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댈 필요도 없이 대만과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관리인의 도장조차도 안 찍겠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여전히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전산으로 합산을 하겠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유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번에 완전히 대만식과 같은 수개표를 하고 나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선거 조작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전면투쟁, 그리고 이들이 개헌으로 가지 않나, 이런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저는 양쪽 다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로 우리가 총선 전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